외계인이란 존재는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SF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의 존재들은 지구상의 생물이 내뿜을 수 없는 아우라와 포스를 뿜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런 외계인의 존재감을 폭삭 떨어뜨리고 오히려 외계인을 땅끄지로 만들어버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이름은 디스트릭트 9. 이 영화는 외계인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보여주긴 하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그 문명을 활용할 줄 모르는 하위 계층의 외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감 없는 외계인들과는 달리 이기적인 욕망을 한없이 뿜어내는 인간들이 등장하기에 영화의 주요 시선은 외계인이 아닌 인간에 자연스럽게 포커싱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외계인을 다루는 SF 영화 쪽이라기보단 인간의 윤리적 문제 또는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를 신박하게 풀어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외계인보다 더 신비로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영화 디스트릭트 9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남아공의 우주선이 불시착하여 외계인들이 주거하기 시작했다는 가상의 공간 디스트릭트 9. 그리고 영화는 처음부터 디스트릭트 9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연출하며 보여줍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문가 인터뷰 장면과 디스트릭트 9의 현실을 교차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외계인과 인간의 갈등을 강렬하게 보여주고는 외계인 관리국 MNU가 디스트릭트 9을 강제 철거하게 된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심플하게 설명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상의 공간 디스트릭트 9이 사실은 실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디스트릭트 6를 모티브한 설정이라는 겁니다. 남아공에 실제했던 디스트릭트 6는 흑인들이 모여 살던 요하네스버그의 외곽 판자촌 지역을 말하는 명칭입니다. 1966년의 정권은 디스트릭트 6를 백인 전용 지역으로 바꾼다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발표합니다. 흑인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정부의 거센 압박에 밀려나 결국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강제 철거는 1982년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디스트릭트 6에서 25km나 떨어진 케이프 플래츠라는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모티브에 했던 자체가 디스트릭트 9이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걸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하죠. 비록 인종차별이 아닌 외계인 차별이 되었지만 영화는 인격을 가진 생물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권리가 짓밟혔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영화는 주인공 비커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그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주인공 비커스는 MNU 소속으로서 강제 철거의 총책임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는 그의 어리버리함과 유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치만 그가 강제 철거 현장에서 보이는 외계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들은 그의 성격과 굉장히 멀어 보이게 나옵니다.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외계인들에게 교묘한 화법으로 강제로 철거 동의를 받아내는 모습, 외계인의 알들을 불태워버리고는 희희낙락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인종차별이 보여주는 인간의 냉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상대방에게 저지른 잘못들이 전혀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만의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별에 대한 처절함과 서러움을 영화는 역지사지 입장으로서 주인공에게 제대로 대갚아줍니다. 또한 한순간에 주인공의 상황이 바뀌게 되자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주인공이 느끼는 극과 극인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일타쌍피의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디스트릭트 9을 저는 감히 명작이라 칭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주인공이 점점 외계인의 신체로 변화되어 가고 주인공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직접 겪게 됩니다.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의 외적인 모습이 변하니 그의 내적인 성격도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의 신체와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종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모자르거나 태생부터 천한 것이 아닌 환경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영화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성장을 위해 행하게 되는 비윤리적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끝없는 성장 욕구와 실험 정신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장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희생이 뒤따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매번 이런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심 외면해버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디스트릭트 9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다른 생물이 희생되는 모습을 굉장히 강렬하고 충격적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인간의 성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봤지만 결국 답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디스트릭트 9은 외계인을 보려다가 인간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영화였습니다.